자, 이제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이거죠. 여기 제목에다가 조금 이제 토핑을 해볼게요. 요 사이에 무슨 말을 들어가면 될까? 그죠? 네. 원소의 생성인데 그것이 또 역시 우주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실 두 줄 만에 끝나요. 예.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 뒤 한 27쪽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 초기에, 그죠? 예. 38만 년 됐을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튬부터 3번이 리튬이잖아요. 이제 끝까지인데 그것도 좀 나뉩니다. 리튬부터 일단 26번인 누구까지는 철까지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항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성. 그래서 항성 내부의 무슨 반응에 의해, 그렇죠? 요게 포인트야.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일단 항성이 등장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나머지 올 원소들은 단순한 항성의 진화 과정이 아니고 항성도 한 가지 형태로 쭉 사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제목으로 얘기하면 뭐? 진화. 즉 항성의 진화 과정에서 최종 단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됐어요? 됐어요? 주로 뭐거나 신성 폭발이거나 혹은 초신성 폭발에 터져야, 이 정도의 압력이 폭발압이 있어야 더 무거운 놈이 순간적 융합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는 저거예요. 그래서 22쪽부터 어디까지고 그 내용이 2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38만 년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38만 년 이후에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공간은 쭉 커지고 있고 이제 모든 기본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있다? 수소, 헬륨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12번 했는가 맞는가 모르겠다. 감으로 때렸는데 12번 맞으면 맞겠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율로 온 천지에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또 필요한 게 수소와 헬륨도 매우 미약하기는 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 네,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만유인력.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좀 따로 안 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지난주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어디서든 전파가 온다 그랬잖아. TV 화면에 치 하는 것처럼. 맞아? 그런데 그때 그걸 관측한 펜지어슨하고 윌슨이 처음에는요 모든 방향에서 이 전파의 세기 강도가 우주 배경 복사 강도가 세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코비 위성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걔만 이제 관측하는 뭐 관측 도구가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거를 그 파장을 찍어 놓은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보니까 균일한 형태의 색깔이 아니고 어떻다.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수소와 헬륨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고 어떤 의미지? 좀 특정 지역에 많이 모인 부분도 있고 아예 빈 공간이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이제 어디로 포점을 맞추냐면 그 수소와 헬륨의 가스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린 곳에서 지네들끼리 중력이 작용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가스가. 서로 주 땡기니까. 그러면 잘 들어. 수소 한 개, 수소 한 개 있어. 알았어? 예. 여기 두 개가 요렇게 있고 예. 네 주먹 들어봐. 저거도 수소야. 알았어? 그럼 잘 들어. 조수소 한 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얘들 둘이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꽤나 멀리 있다면 얘들 둘이는 한 덩어리로 보면 질량이 2배짜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야.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면 이렇게 먼저 끌어당겨지고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돼? 더 세지겠지. 얘들 둘이가 내는 힘이 합력이 커지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수소에 비해서 또 질량이 크고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결합은 한 상태는 아니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또 어떻게 돼? 원자 핵끼리 가까워지니까 원자핵은 전부 플러스잖아. 그럼 전기 반발력도 이렇고 해서 또 붕 벌어지고 맞아요? 또 다시 어떻게? 가까워지고 이걸 하면서 점차 질량이 어떻게 될까? 전체 질량이 커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는 와중에 가까이 딱 수축했을 때 서로 얘네들이 잘 봐. 수축하는 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수없이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좁아지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도 얘가 또다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팽창했을 때는 수축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는데 잘 들어. 질량이 계속 그 모인 가스 구름이 질량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계속 수축, 팽창,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 상황에서 계속 이짓만 하고 있었겠죠. 맞아? 그런데 잘 들어. 첫 번째, 애초에 모여있는 놈의 군집이 졸라 크면 확 수축했을 때 온도가 특정 온도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덩어리가 큰 놈이 수축했을 때 온도가 덩어리 작은 놈이 수축했을 때 온도보다 어떨까? 훨씬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어떤 경계선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 10의 7제곱 K입니다. 1000만 도. 얼마? 1000만 도를 넘게 되면요. 수소하고 수소가 뭘 하기 시작한다? 융합을 합니다. 결합이 아니고 융합.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수소 원자 6개가 몇 개가? 수소 원자 6개가 미칠 듯한 속도로 핵융합을 빠바박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중간 단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중에 4개는 뭘로 변신하고 하나의 헬륨이 되고 2개는 다시 수소로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6개 투자해서 4개짜리가 한 덩어리로 된 헬륨 하나 만들고 2개가 튀어나와. 결론. 수소 몇 개가 합쳐지는 거다 결국. 근데 4개가 융합해서 헬륨 1개를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는 최초 투입되는 건 6개, 남는 거는 2개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반응이 몇 도가 돼야 일어난다고? 1000만 도. 그럼 잘 들어. 애초에 가스 구름의 전체 총 질량이 큰 놈은 애초에 몰려있었을 때 한번 빡 수축할 때 뭐가 된다?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때가 이제 항성의 탄생입니다. 됐나? 원래는 원시별 단계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치우고 별의 탄생이 된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작은 놈은요. 한번 수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번 수축해가지고 겨우겨우 1000만도를 넘으면 시작하는 놈도 있고, 또는 수축했다가 벌어졌을 때 좀 더 멀리 있는 수소를 끌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 팽창 몇 번 하다가 얘가 드디어 안에서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요. 별은 어찌됐든 첫 시작은 무슨 핵융합으로 시작한다? 예, 수소 핵융합으로 하는 별로 무조건 탄생합니다. 됐니? 됐어요? 그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항성 중에 90% 이상이 주계열성 되겠습니다. 됐니? 왜냐하면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으니까. 됐어? 그러면 잘 들어. 핵융합을 빵 시작해서 주계열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크게 지금 두 개로 나눴다. 알겠나? 질량이 작은 놈과 질량이 큰 놈이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태양 정도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태양 정도 되는 놈과 그 다음에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놈 두 개로 나눌게요. 됐니? 그러면 태양만한 질량을 가진 놈은 화력이 셀까 약할까? 상대적으로 약하죠. 겨우 이제 수소를 합쳐서 뭘로 만든다? 헬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근데 주의할 점. 헬륨이 만들어지고 나면 헬륨끼리도 뭐 할 수 있겠다? 융합할 수 있는데 이때 잘 들어. 아까 수소가 핵융합하기 위한 최소 임계온도가 얼마라고? 1000만도인데 헬륨이 융합을 하면은 탄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임계온도는 1억도입니다. 얼마? 그런데 태양 정도의 질량은 별 지랄을 해도 1억도에 못 가요. 수소 핵융합을 하는 동안 그냥 수백만 정도 돼요. 됐니? 그러면 수소는 계속 소모되고 누가 늘어나고 있다. 헬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수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은 헬륨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 되지. 그러면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별의 모양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잘 들어라. 별의 모양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내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 압력과 질량 때문에 생긴 중력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런 모양 구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태양과 비슷한 놈이 수소를 계속 소모하면서 헬륨을 내뿜고 있지. 맞아? 하다가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면 헬륨이 융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일단 뭐 한다? 찌그러듭니다. 됐니? 근데 찌그러들면 헬륨과 헬륨 입자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되노? 좁아지죠?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증폭해서 1억 K를 넘을 수 있어요. 태양 정도면. 그러니까 바로 수소 핵융합이 끝나자마자 바로 헬륨 핵융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잠깐 찌그러들다가 다시 조건이 돼서 헬륨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가 갑자기 급속도로 태양의 수백 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됐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헬륨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을 끝내고 난 다음에 탄소로 다 만들고 나면은 더 이상 융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느낌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끝나요. 찌그러들면서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로 가서 그냥 끝납니다. 됐나? 어쨌든 태양 정도 되는 별이면 뭐는 만들어낸다. 뭐까지 만들어낼까? 평생. 헬륨은 당연히 만들고 내고요.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오늘은 설명만 집중적으로 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잘 들어. 그러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놈이다.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은 핵융합도 한 방에 일어났겠죠. 근데 그 화력이 어때? 졸라 센 거야. 그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들어. 이래 됩니다. 수소 핵융합 하는 동안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동안에 이렇게의 도달. 그러면 만들어놨 새로 생성된 누구 때문에? 헬륨이 다시 수소 핵융합 하는 동안 헬륨도 뭐 한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연쇄적으로 얘는 중간에 쉬는 갭이 있다 없다? 미처 수소를 다 쓰기도 이전에 뭐 좀 더 고급된 반응으로 계속 여기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핵융합이. 됐어?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요. 내부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장소가 층층이 나뉘어져 있어. 알았어? 그래서 무거운 놈일수록 어디에 쏠릴까? 가운데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 만들어내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질소, 산소 만들어내죠. 탄소, 질소, 산소들이 합쳐지면은 네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규소 다음이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지냐면 철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핵융합에 의한 메커니즘으로는 철은 더 이상 융합을 못해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질량이 작은 놈이든 질량이 큰 놈이든 전체 스토리는 이거다. 수소와 헬륨밖에 없던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수소가 많이 몰린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 뭉쳐져 가지고 어쨌든 중간에 수축했을 때 온도가 얼마를 넘어가면 1000만 도를 넘어가면은 처음으로 항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항성의 일반적인 일생의 단계는 여러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만은 대부분 첫 시작은 전부 뭘로 시작한다? 수소 핵융합을 하는 주계열성으로 시작한다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잘 들어. 질량이 작은 놈이면 핵융합을 몇 단계를 더 거치기는 하지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내고, 질량이 아주 큰 놈은 만들어낸다면 어디까지 만들어낸다고? 빠른 진화를 통해서 철까지는 만들어낸다. 요게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철이 몇 번이고? 좌우 수업한 사람들 알죠? 26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건 당연히 27번부터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답은 내가 줘놨어. 뭐라고? 예. 그러면 이러한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이런 단계는 질량 작은 놈한테는 나올까? 안 나와요. 예. 큰 놈일수록.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별의 진화 단계는 일단 질량과 초기 질량과 관계가 깊다. 그 단계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 두 트랙만 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태양과 비슷한 놈, 태양보다 10배 큰 놈. 사실은 선택 과목 중에 지구과학 1도 있고 2가 있죠. 2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단계가 한 12단계 좀 됩니다. 케이스가. 그러니까 태양보다 졸라 작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태양이 뭐 한 100분의 1 되는 새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 태양 질량보다 25배가 넘어가는 놈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됐니? 최고 큰 놈은 최종 단계가 뭘까? 블랙홀이에요. 중심에. 예. 근데 블랙홀은 아직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어요. 저 새끼가 가장 블랙홀에 근접한 놈이야 뭐 이런 정도는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론은 이거죠. 이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인해서 뭐까지 만들었다?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 중에 철까지 일단 만들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 중에 초신성 폭발 같은 게 있으면 나머지 원소들도 만들어진다가 주제예요. 27조까지의 내용은. 됐니? 근데 간혹 시험에서 이제 별의 진화 단계를 크게 투 트랙으로 물어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투 트랙을 정리하고 최종 단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까지 전초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초반부에는 25쪽까지에 대한 걸 정리하고 9교시에는 26쪽, 27쪽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초반부는 거의 다 정리됩니다. 됐어요? 그럼 그 다음 화학 영역. 우리는 이 반은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질문. 오늘 이 얘기는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웠어요. 끊으면 어차피 끊으면 두 개 영상을 합쳐야 돼요. 다음 주 거하고. 그리고 어차피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